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심적이 노예화 시키는지, 그리고 이들로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제가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폭력을 쓰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럴 수 있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엄청나게 잘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되면서 아주 잔인하리만큼 엄격해요.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맞아야 돼. 너는 욕 먹어도 싸. 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 너는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참고 견뎌야 돼.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다. 즉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된다. 두 번째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며낸 그 모습으로 만들어낸 그 모습을 사랑한다. 즉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겉모습으로 포장된 이 화려한 내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이것을 자기로 인지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중심자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오로지 세상은,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돼.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야 돼. 일종의 관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어떤 성향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데,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단순하게 자기애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소중한 이 사람들을 밟아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이 뱀파이어, 자존감 도둑의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인격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간관계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진솔한 공감을 하면서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학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외적인 좋은 모습을 선호하고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뛰어난 사람을 좋은 인간으로 평가하게 되고, 좀 학벌이 좀 떨어지고 좀 못생기고 집안이 안 좋거나 직장이 안 좋거나 좀 그런 사람들을 천대하게 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혐오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겉모습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을, 이 사람을 관계를 형성하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이 나를 숭배하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들조차도 내가 통제해서 이런 대단한 사람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여성을, 이런 똑똑한 여성을, 이런 잘난 남자를, 이런 잘난 여자를 내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노예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른다. 그 정도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숭배하기를 바라는 사입이 교주와
같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또 하나는 이들은 이 비난이나 비판 자체를 전혀 듣질 못해. 왜냐하면 이들은 열등감이 엄청나요.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없어요. 누군가 조언이나 비난이나 비판을 들었을 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이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어떤 성향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잘 듣는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좀 약한 사람들, 그런데 겉보기에는 괜찮고 이 사람들이 내가 사귀기에는 뭔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서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도 믿어줄 만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심리적인 노예화를 시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는 약자를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의 연애가요. 이런 어떤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가면을 쓰게 되고 사랑을 마음껏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호감을 사서 이 사람을 내 거로 만든 뒤에 나중에 발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고 화내고 자기 본성을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이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정도로 목숨 바쳐서 아주 이상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다정다감하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공감력이 아주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해주긴다는 거죠. 천사철학. 그러면 이 여성은, 이 남성은 당연히 무언가에 홀리듯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는 서서히 돌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폭력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버려요. 너를 만나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 우울해, 내가 이상해져 버려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성은,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나 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나쁜 여잔가? 내가 나쁜 남잔가?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점점 위축되고 왠지 이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왜냐면 이 사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너 때문에, 넌 왜 이렇게 문제야? 넌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다 나 때문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두려움을 느끼면서 오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하면서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어떤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버리지 말아요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목적을 달성한 거죠. 여기에서 쾌감을 느껴요. 여기에서 내가 이겼다. 여기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버려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대단한 여성이고 대단한 남성인데 이 사람이 내 발목을 잡고 오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심리 노예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매 맞는 아내 왜 계속 매를 맞는데도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너도 벌을 받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을 들어. 내 말은 법이야. 이제 사이비 교주가 신도를 조종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조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서히 젖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나는 죄인처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쇠뇌가 되어버린다. 좀 더 이게 어려우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에. 어떤 코끼리를, 미성숙한 코끼리를, 순진한 코끼리를 이 어떤 말뚝에다가 딱 박아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질 못하니까 계속 이 주변을 맴돌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코끼리는 엄청나게 비대해졌어요. 근데 발을 조금만 들어버리면 이 말뚝이 뽑히는데 이미 이 코끼리는 이 말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심리적 이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일단 자기 최면에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에서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인 무력감을 만들어서 어떠한 나에게 저항을 못하도록,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버리지 말아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처럼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이 가스라이팅, 이 심리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땐 너무 어이없고, 이렇게 잘난 여성이, 이렇게 잘난 남성이 진짜로 이 사람이 공무원이고 교육자고 심지어 어떤 뭐 의사고 변호사고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당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심리 노예가 한번 되어버린 이상은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이 사람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계속 나는 벌 받아야 돼. 그리고 난 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최면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심리 노예화를 시키는 거고 나는 계속 노예가 되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나르시시스트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잘못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심리, 노예, 주술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의 특징을 알고 하나씩 이제는 분석하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어요.